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시값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원시값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값, 즉 immutable value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값 자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시값이라는 것은 리드오니한 값, 한번 결정이 되면, 한번 생성이 되면 바꿀 수 없는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을 재할당을 통해서 변경하려면 메모리상에 저장되어져 있는 원시값을 직접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할당이 된 값을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다음에 식별자가 이전에 가리키고 있던 메모리 주소를 새롭게 할당된 값의 메모리 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시값의 특징은 pass by value, 즉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pass by value는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였을 때 값이 복사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진다는 얘기였죠. 그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된다는 것은 값이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다른 변수에 할당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크게 이런 식으로 원시값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변경 불가능한 값이다. 두 번째가 pass by value, 값에 의한 전달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객체는 원시값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원시값과는 다릅니다. 원시값은요, 근본적으로 하나의 값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값은 숫자값 하나만 다루게 되겠죠. 문자열도 하나의 문자열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객체는 프로퍼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키와 프로퍼티 값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객체는 0개 이상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면 당연히 프로퍼티의 값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객체는 하나의 값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복합적인 구조로, 다시 말해서 자료 구조화해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클래스 기반 언어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프로퍼티가 동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기반 언어들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 두고 그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그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인스턴스는 일단 생성이 된 이후에는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추가한다든지 메서드를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객체가 일단 생성된 이후에도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약도 없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프로퍼티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원시값과 객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시값은 하나의 값을 다루고 객체는 복합적인 자료 구조이죠. 복합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식도 하나의 값을 다루는 원시값과는 원시값과 비교했을 때 꽤나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 원시값을 생성하는 방식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시값은 하나의 값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숫자 값은 8바이트, 문자열은 한 문자당 2바이트를 소비를 하는데 8바이트나 2바이트라는 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객체는요, 경우에 따라서 그 크기가 매우 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객체의 프로퍼티 값은 어떠한 값이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즉 원시값도 올 수 있지만 객체의 프로퍼티의 값으로 다른 객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크기가 매우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값만을 다루는 원시값과 비교했을 때 객체는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원시값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객체는요, 근본적으로 원시값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원시값과 비교를 통해서 객체와 원시값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원시값과 객체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 immutable value라고 했었습니다. 객체 타입의 값을 객체라고 하는데 참조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객체 타입은 참조 타입과 같은 말입니다. 객체 타입의 값이 객체인데요,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입니다.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mutable value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시값을 변수에 할당했을 때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살펴보았고요. 자, 객체를 변수에 할당을 하면 어떤 식으로 메모리 상에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요, person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객체 리터럴을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 객체 리터럴은 이 할당 연산자가 동작하는 시점에 객체로 만들어질 겁니다. 즉 객체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객체도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값이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원시값인 경우에는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는 그 원시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객체는 특이하게도, 자,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이 person에 할당되어져 있는 객체 리터럴의 실체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때 식별자는 원시값과는 다르게 원시값은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객체를 할당한 변수는 실체가 들어가져 있는 메모리 공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메모리 공간을 기억을 하는데, 그 메모리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실제 객체가 들어가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지금 16진수의 숫자가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이 객체 리터럴로 생성한 객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공간에 선도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죠. 이 값을 참조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객체를 할당한 변수, 식별자가 가리키는 곳은 객체의 실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이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기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person이라는 것이 지금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곳에 접근하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참조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참조값의 의미는 실체, 객체의 실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퍼런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참조값, 레퍼런스 밸류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객체는 이렇게 동작한다는 얘기죠. 자, 원시값을 저장한 변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person이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person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이 원시값이라고 한다면, 이 person도 식별자이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기억할 거라는 얘기죠.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따라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면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곳에 값 자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값이라면 이곳에 숫자 값이 들어있고, 문자열이라면 이곳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데, 객체를 할당한 변수의 경우에는 이곳에, 즉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자가 기억하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이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했을 때 객체의 실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실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값이 저장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참조값은 메모리상에 저장되어져 있는 객체의 실체가 들어있는 곳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주의할 것이 지금 펄슨에는 무엇이 저장되어져 있냐면, 다시 말해서 펄슨이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참조값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펄슨이라고 이렇게 콘솔 로고를 찍어보면 참조값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참조값이 출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참조값을 통해서 객체의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조값이 이렇게, 여기 참조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객체가 이렇게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변수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바 x는 1이라고 했을 때 변수 x는 1을 갖는다. 또는 변수 x의 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객체를 할당한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 또는 변수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펄슨에는 객체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이 펄슨은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혹은 참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값의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원시값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할당을 통해서 할당되어져 있는 값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입니다. 따라서 원시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재할당 이외에는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객체를 할당하고 있는 변수는 재할당 없이도 값 자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펄슨이라는 변수에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죠. 자, 요런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재할당 없이 객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리터럴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재하는 프로퍼티에, 지금 name이라는 프로퍼티 키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값을 할당하면 이 프로퍼티 값이 갱신된다 했습니다. 즉 이 객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일부이긴 하지만 프로퍼티 값이 변경이 되면 객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만 한다고 해도 객체의 값, 즉 LE가 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할당을 하고 있지 않죠. 자, 이것은 지금 프로퍼티 키에 접근을 해서 값을 바꾸는 행동이지 재할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재할당이라고 한다는 것은 펄슨 자체에다가 다른 값을 할당하는 것을 재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동적 생성도 할 수 있죠. 지금 이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 키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 키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하면 프로퍼티가 동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변경하는 행위이죠. 이 객체를 변경하는 행위 두 개를 했습니다만 그 도중에 어떠한 이 펄슨에 대해서 어떠한 재할당 행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행위, 이런 식으로 객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자, 펄슨을 참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원시값과 객체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객체와 원시값은 다르게 동작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의 값을 변경하려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냐면 재할당을 해야 됩니다. 재할당을 하면 새로운 값을 생성해서 메모리에 저장하죠. 그런데 객체는 객체를 할당한 변수의 값, 즉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 재할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할당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재할당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 한번 처음에 만들어진 객체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객체가요, 이런 식으로 재할당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형식으로, 즉 원시값과 유사한 형식으로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객체도 원시값처럼 동작하게 된다면 한번 할당을 한 객체의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할당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서 재할당을 통해서 값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원시값은요, 값을 생성하는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객체를 만들 때에는 컴퓨터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객체를 원시값처럼 관리하게 되면 메모리도 많이 써야 되고, 즉 메모리의 효율적인 소비가 어렵게 되고, 퍼포먼스, 즉 객체를 만들 때 컴퓨터가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도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체를 복사하고 생성하는 비용을 절약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객체는 변경 가능한 값으로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단점을 감안하고 디자인되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구조적 단점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즉 객체는 직접 변경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작용이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식별자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시값을 살펴보았을 때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원시값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객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식별자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면서 어느 한쪽에서 변경을 하면 어느 한쪽이 영향을 받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값은 패스 바이 밸류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원시값을 할당한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더라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객체의 경우에는 패스 바이 밸류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참조에 의한 전달 패스 바이 레퍼런스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